Y뉴스, 그 밤새도록 준비한 Y뉴스 뭡니까? 역시 이제 이게 촛불 1주년이 됐죠. 됐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촛불 집회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예. 매주 토요일 23회, 23차례에 걸쳐서 1,700만여 명이라는 시민들이 모였죠. 예. 이게 국정농단의 출발은 정윤회와 십상시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흘러 가자면. 예, 2014년에 터졌던 십상시 문건. 촛불 1년 십상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십상시들의 현재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십상시, 이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이름 십상시. 그들의 이름은 공개가 됐던가요? 안 됐던가요? 십상시 누굽니까? 초기에 십상시 문건이 터졌을 때가 2014년 11월 3년 전이죠. 그렇죠. 당시는 문고리 3인방의 명단만 공개가 됐고요. 우리 문고리 3인방은 다 알잖아요. 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5명의 이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명단이 공개됐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문건 공개 당시의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질의응답 잠시 들어보시죠.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남아있는 십상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네.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 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한 비망록에 있는 십상시 명단. 네. 다른 버전도 있다면서요. 십상시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명단인데요. 이 명단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보고용 최종본이 아닌 중간 작업 버전에 적시되어 있는데 청와대 내부 명단과 외부 명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그 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청와대 내부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신동철, 음종환, 김춘식 그리고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이 이 명단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습니다. 네. 청와대 외부는 앞에 했던 그대로고요. 조인근 비서관은 세계일보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읽었던 그 명단에는 없잖아요. 예. 없는데 세계일보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스스로 십상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조인근 전 연설기록 비서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동일하고. 10명이고 조인근이 들어가면 11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십상시.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상태고요. 그렇죠.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걸려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영어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인근 전 비서관은 아직 공기업인 한국정권금융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요? 예. 음종환 전 행정관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는데요. 박근혜 선대위 공보상황팀장이었던 장성철은 지금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지금. 예, 근데 장성철 보좌관은 오래전부터 김무성 의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십상시가 아니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예. 지금 친박 청산을 김무성 의원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상시를 쓴다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김춘식 전 행정관은 나경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십상시의 존재 지금 두 가지 이제 버전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도 된 거예요? 본인들도 다 인정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십상시로 불리는 이너서클의 명단이 나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이 보도됐을 때 찌라시로 규정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 찌라시다. 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을 했죠. 그 대목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번 수사가 찌라시나 근거 없는 풍스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그 당시 네. 이제 수사대로라면 네. 그 이후엔 수사가 없었으니까 그대로라면 십상시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당시의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풍문과 전언을 짜깁기에 허위로 만든 문건, 또 두 사람이 박지만 이지 회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문건을 작성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네. 법원에서는 요 문제에 대해서 조홍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1심, 2심 무죄 예. 지금 대법원 기류 중이고요. 조홍천 의원은 지금도 십상시는 실제로 존재한 이너서클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지금도 존재했다고 믿는다. 그 안에 청와대, 그 예. 안에 이너서클이 있었다. 주말에 따로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와대 사정을 잘하는 조홍천 의원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에서가 내부 감찰을 난 했거든요. 지금도 확실히 믿는다. 주말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 십상시가 나라를 이끄는 회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 십상시 존재가 사실은 그때 문건에서 처음 드러난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정식 취임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전에 주간조선이 1월 7일 보도를 보면 그때도 이미 십상시로 불리기도 했던 박당선인의 보좌관 그룹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2013년에 이미 2014년 1월에. 주간조선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런 명단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뭐 실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사실은 십상시 사건을 그때 처음 불거졌을 때 제대로 처리만 했더라도 국정농단까지 안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결과론적이고 사후적인 분석이지만은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홍천 의원에게 쫓겨나지 않고 청와대에 계속 있었더라면은 국정농단 막을 수 있었겠나 이렇게 물었더니 예. 최소한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예. 법조계에서도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의 일방적인 독주와 박 전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십상시 문건 수사를 검찰이 주문대로 하지 않고 정말 국정농단에 대해서 파고 들었더라면은 그렇죠. 초기에 제압이 되지 않았겠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겨울 국정농단 촛불 드는 내내 시민들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막을 기회가 그걸 놓쳤다. 그렇죠. 이게 조홍천 의원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 노골화됐다는 분석이 사실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하면서 정윤회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남은 2명의 잘못된 행위, 의혹들을 밝혀내야 될 겁니다. 그래요. 권영사 선임 기자. 아까 전에 뉴스쇼 공개방송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하자. 대구에서 4명 예약입니다. 대구에서 KTX 타고 오실 거예요?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김현정 앵커가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약속하는 지킵니다. 네. 박명세님은 어제 3시간 서 있었더니 다리가 후덜덜하네요. 어제 좌석이 있었는데 넘쳤어요. 예, 바깥에 많은 서 있는 분들이 서 분들. 계셨는데 뉴스쇼 공개방송 하게 되면은 서 계시는 분 없게 좌석 쫙 깔아놓고 될까요? 촛불 1년 축하 겸해서 한번 하시죠. 그러게 한번 계획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면 한번 계획 세워봐야겠네요. 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입니다. 여론 조작의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댓글 부대 통수권자, 댓글! 진두 지휘하신 거 맞죠? 내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 있었다며요. 그랬나? 청기와집 안에다가 그 사이버 컨트롤 타워 두고서 댓글 공작 주도하고 여론 조작 지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그 MB님이 매일 보고 받으셨다며. 혹시, 나 사찰했어? 문건 나왔어. 문건이. 꼬리가 길면 밟히지. 안 긴데? 내 꼬리를 봐야 뭐 알잖아. 쥐꼬리만 한 거. 큰 쥐는 꼬리도 길어요. 공룡만한 쥐도 있는데 뭐. 그건 괴물이고, 아이고. 참 9년 동안 나라에 괴물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지금 살기 힘들지? 예. 나도. 국민들이 지금이 좋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국민들은.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린 우리지.
진짜 그 지난 9년 동안 우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 돌아갈래! 그립지요. 야, 짜증나, 진짜. 그래도 뭐 잘 놀았잖아요. 응? 잘 놀았지 뭐. 잘 놀았습니다. 많이 노셨지요. 엄청 노시더만. 놀던 가락이 있어요, 제가. 아, 나와, 가락이. 줄줄 나오더라고. 아, 나 안 그렇게 봤는데, 몸에 흥이 드시더라고. 국정농단지를 그렇게, 마치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신명나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 티 났어요. 많이 났어. 흥은 있지, 내가. 뭐, 어떡 관심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 쪽으로만. 그 밖에 뭐 참사가 나든, 뭐 액병이 돌든, 도대체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어 하는데, 야, 그게 너무너무 티가 났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후회는 없습니다. 하긴 뭐, 반성이 없는데 후회가 있겠나. 예. 대차게 노른 걸로 만족할래, 나는. 참, 여자로 태어나서 이 정도는 한번 놀아봐야지. 그 정도 논 여자는 없지. 집안 쪽일 때까지 논 여자는 몇 번 봤지만은, 나라까지 쪼개 풀면서 논 여자는, 야, 독보적이세요. 영광입니다. 다음에 저,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이 껌 한 번 씹으면서 해봐. 놀던 가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껌. 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참, 내가 이러려고 VIP를 했나. 자괴감이 들고.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괴롭냐? 응? 괴로워? 언니. 괴롭냐고, 응? 저 돈 없어요. 전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MB잖아요. 뒤져서 나오면, 뒤져서 나오면, 많이 나올걸? 뒤져서 나오면 1억에 한 대씩. 어머, 언니. 1억에 한 대씩, 아유, 그런 얘기, 그 실감이 안 나잖아요. 1억에 한 대씩이라니. 1억에 한 대씩이잖아요, 저. 그럼 맞아주고. 맞아. 조 단위로 끊어줘. 1조에 한 대씩으로. 그래도 많이 맞아. 이리 와, 뒤지게. 자, 그만. 그만. 아유, 껌을 언제까지 씹으시려고 그래. 아유. 역시 잘 노셔. 우린 또 이렇게 상황극 나오면 바로바로 하니까. 우리 그래서 애당초 길을 잘못 들었었어. 지도자, 책임자, 리더. 이런 쪽은 잘 안 맞아. 그냥 연기 같은 거 했어야 돼, 우린 연기.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는 연기는 원래 자신 있어요. 나도. 코미디도 좋고. 그치? 같이 개그 짜고, 그래서 웃음 드리고. 그랬으면 욕도 안 먹고 사랑받고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후회돼? 전혀. 그치, 나도 그래, 나도. 아, 예, 대신에 아작날 정도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 우리가 놀았던 이 9년의 흔적들이 요즘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나온 얘기만 갖고도, 우린 이미 한국을 넘었었어. 세계 역사에 기록될 인물들이야. 세계의 역사. 아이고. 자, 하이파이브. 아이고, 아유. 그럼 됐지 뭐. 예, 들어갑시다. 아, 예, 오늘 들어가. 개운하다, 아주. 아이, 문 열어요. 예. 아이고, 좋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군이랑 국정원만이 아니라 경찰도 댓글 여론 조작에 개입한 거죠. 뻔하지 뭘 물어봐. 문건도 나왔다며 또. 그렇게 자신 없었어요? 뭐가? 민심에 대해서. 민심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바꾸고 싶었어요? 응, 하긴. 알잖아. 알면서 그래. 근데 이렇게 MB님한테 매일 보고했다는 문건까지 나왔는데 그분은 어쩌면 좋아. 응. 그 MB님 측근. 응. 그 예능 나와가지고 썰 푸시는 분. 아, 우리 형준 씨. 그 댓글 부대 절대 몰랐고 사이버 심리전도 절대 몰랐다 그러시던데. 자기가 알았으면 단두대 갈 거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몰랐겠지, 그러면. 이렇게 매일 보고했다는 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홍보 기획관이 그걸 몰랐을까요? 무능하면 뭐. 그쪽 생각 안 해보셨지? 더럽게 무능하거나 일을 안 하고 완전 딴짓만 하고 있었으면 뭐 그럼 몰랐을 수도 있겠지 본인은. 아무튼 MB님 예. 참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잡스럽고 졸렬하고 격떨어지고 일부러 그런 일만 하래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다 해내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우리가 뭐 다 함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만 헌정파괴의 선구자시지요. 우리 식구들 동료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막 가능했던 거지.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서는 일궈내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겸손하십니다. 우리 당 식구들 동료들
앞으로도 열심히만 해주시 바랍니다. 그 여전히 국감 보이콧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당연하지. 그 어디 가겠나. 예, 국민들이 우리 일야당 보이콧은 안 할래나? 원래 하는 게 정상이지. 그게 상식이고. 이제 할걸? 나라 말아먹은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책임 잔당들이 저렇게 막 그렇게 나가기도 막 나가기도 힘들 거예요. 힘든 걸 해내잖아. 아이고. 우리 장하홍 대표는 이 와중에 또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재배치 어쩌고 얘기했다가 그 미국 전문가들한테 뭔 소리냐고 맨박이나 당하고, 응? 안팎으로 망신살. 우리 일야당 식구들은 언론 장악 어쩌고 하면서 보이콧 어쩌고. 조작과 장악의 아이콘들이, 그럼, 야, 정말 철판 진짜 왕철판이야. 최고야, 하여튼 진짜. 1등이야. 그게 이제 아유, 가야 조작과 되겠다. 장악의 금단 현상인 거지. 예, 본인들도 적응 안 될 거예요. 이제 아이고, 금요일이라고 일찍도 갔네. 그래도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예. 아이고, 나도 좀 누워야 되겠다. 아유. Come on, hey, mommy. Come on, hey, daddy. 아기, 마침 잘 왔네. 출출해서 햄버거 좀 사왔으니까 일단 먹고 하자. 동작 그만. 어디서 장난질이여. 깜짝이야. 햄버거는 장난이라니. 햄버거는 원래 불고기 버거가 최고지. 그런데 그것이 비싸. 그래서 전마담 분명 그것을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치킨 버거를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먹기 싫으면 말어. 그래 안 먹어. 어차피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양 선장 배 문 걸어 잠그고 얼른 출발해. 왜 또 어딜 갈라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뭘 그렇게 알라 그래. 햄버거나 먹어. 어차피 그거 먹을 건데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시작한다.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거긴 안 아프다며. 아,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있으니까 냅둬. 그래 정말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긴 하지 그 배.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것이 어떤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이 틈만 나면 고속도로에서 폭주정도를 하고 다닌다잖아. 폭주종로를? 그래 그 정신 나간 것들이 글쎄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내기한답시고 제한속도 80km인 고속도로에서 막 시속 320km로 달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 아니 지들이 고속도로 전세 냈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확 그것들 차 밑장을 빼버리려니까 양 선장 그거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하자. 문 걸어 잠그고 출발해.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죽이자. 하여간 전마담 살벌하게. 그렇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아니 것은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죽이자.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한다는 그 죽이자. 그렇지. 근데 그 죽이자가 요즘 허벌나게 바쁠 것인데.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죽이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너무 세게 쳤어.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이 고속도로에서 막 시속 320km로 달리면서 그냥 알걸? 알아. 뭐?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라고? 왜 뭐라는데? 어저께 났어 음악. 죽이자 말이. 어제도 이거였는데. 그 인간들이 얼마 전에도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다가 사고를 냈었는데 수리비 아끼려고 보험 사기까지 치려고 했었대. 뭐시여? 그것들을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구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나 밑장 빼기 같은 거 못해. 아까 빼서 배에다 숨기는 거 봤어. 얼른 틀고 소개해. 이것은 왜 뭐야? 이래? 이건 내 배야. 입에 내 배야. 빨리 햄버거 들은 거 아니야? 꼭 소개해. 지금 아니면 시간 없어. 양용모. 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조인근 전 연설기록 비서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동일하고. 아이고 10명이고 조인근이 들어가면 11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십상시.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상태고요. 그렇죠. 이재만 안봉건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걸려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영어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고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인건 전 비서관은 아직 공기업인 한국정권금융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요? 예. 음종환 전 행정관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는데요. 박근혜 선대위 공보상황팀장이었던 장성철은 지금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지금. 예, 근데 장성철 보좌관은 오래전부터 김무성 의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십상시가 아니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친박 청산을 김무성 의원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상시를 쓴다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김춘식 전 행정관은 나경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 십상시의 존재 지금 두 가지 이제 버전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도 된 거예요. 본인들도 다 인정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십상시로 불리는 이너서클의 명단이 나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이 보도됐을 때 찌라시로 규정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 찌라시다. 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건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을 했죠. 그 대목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수사가 찌라시나 근거 없는 풍스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그 당시 이제 수사대로라면 그 이후엔 수사가 없었으니까 그대로라면 십상시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당시의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풍문과 전언을 짜깁기에 허위로 만든 문건, 또 두 사람이 박지만 이지 회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문건을 작성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홍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1심, 2심 무죄. Y뉴스, 그 밤새도록 준비한 Y뉴스 뭡니까? 역시 이제 이게 촛불 1주년이 됐죠. 됐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촛불 집회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23회 23차례에 걸쳐서 1,700만여 명이라는 시민들이 모였죠. 이게 국정농단의 출발은 정윤회와 십상시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흘러 가자면. 2014년에 터졌던 십상시 문건. 촛불 1년 십상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십상시들의 현재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십상시, 이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이름 십상시. 그들의 이름은 공개가 됐던가요? 안 됐던가요? 십상시 누굽니까? 초기에 십상시 문건이 터졌을 때가 2014년 11월 3년 전이죠. 그렇죠. 당시는 문고리 3인방의 명단만 공개가 됐고요. 우리 문고리 3인방은 다 알잖아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5명의 이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명단이 공개됐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문건 공개 당시의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질의응답 잠시 들어보시죠.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남아있는 십상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한 비망록에 있는 십상시 명단. 다른 버전도 있다면서요. 십상시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명단인데요. 이 명단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보고용 최종본이 아닌 중간 작업 버전에 적시되어 있는데 청와대 내부 명단과 외부 명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그 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신동철, 엄종환, 김춘식 그리고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이 뭐 이 명단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습니다. 네. 청와대 외부는 앞에 했던 그대로고요. 조인근 비서관은 세계일보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박범계 의원이 읽었던 그 명단에는 없잖아요. 예. 없는데 세계일보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스스로 십상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드러낸 게 아닌가 예. 지금 대법원 기류 중이고요. 조홍천 의원은 지금도 십상시는 실제로 존재한 이너서클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지금도 존재했다고 믿는다. 그 안에 청와대, 그 안에 이너서클이 있었다. 주말에 따로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조홍천 의원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에서가 내부 감찰을 난 했거든요. 지금도 확실히 믿는다. 주말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 십상시가 나라를 이끄는 회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 십상시 존재가 사실은 그때 문건에서 처음 드러난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정식 취임을 하잖아요. 예. 그 전에 주간조선이 1월 7일 보도를 보면 그때도 이미 십상시로 불리기도 했던 박당선인의 보좌관 그룹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2013년에 이미 20년 1월에 주간조선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 명단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뭐 실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사실은 십상시 사건을 그때 처음 불거졌을 때 제대로 처리만 했더라도 국정농단까지 안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결과론적이고 사후적인 분석이지만은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홍천 의원에게 쫓겨나지 않고 청와대에 계속 있었더라면은 국정농단 막을 수 있었겠나 이렇게 물었더니 최소한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의 일방적인 독주와 박 전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